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김상희입니다. 제 작품은 이렇게 책 이야기 드리려 했는데 약간 학습도 해야 되니까 학습적인 이런 콜로세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약간 이렇게 정보들을 알려주는 느낌으로 했는데요. 약간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미켈란젤로랑 라파엘로가 이게 약간 서로서로 대결 구도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얘네가 콜로세움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싸움이 나요. 누가 더 약간 위대한 예술가인가로 싸움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본인의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더 위대한 예술가다 하면서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다비드상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더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점점 가는데 이 다비드상이랑 라파엘로의 갈라테아의 승리 이렇게 이거랑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라파엘로의 섬의 방 그림 이렇게 그림과 또 마지막으로 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 아담 창조 이렇게 6가지인가? 9가지? 6가지를 이렇게 해봤고요.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콜로세움이 부셔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부셔지면 안 되니까 중단하면서 이야기가 약간 그렇게 끝났는데 중단을 하면서 얘네가 결국 마무리는 얘네가 이렇게 하는데 멋있는 거예요. 이게 부셔진 게.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 콜로세움을 부셔지게 만들었다 해서 부셔진 이 콜로세움은 얘네 작품처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책 내용은 이런데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중1 베이핑입니다. 제가 설명할 주제는 콜로세움이고요. 일단 제가 콜로세움을 선택한 이유는 콜로세움이 보기 좋아서고 두 번째는 콜로세움이 지어졌을 때 그 당시 시대에 완벽한 원의 모양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이고요. 세 번째는 콜로세움의 규모가 놀라워서입니다. 콜로세움의 구조를 보시면 콜로세움의 외부 구조는 콜로세움의 아치가 240개가 들어있고 높이는 48m, 길이 189m, 너비는 156m가 있고요. 그리고 춘향층 격체까지 총 4층의 콜로세움은 각 층마다 아치 형태가 달라서 로마의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콜로세움의 최대 8만 7천 명에 달하는 인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좌석들은 로마 사회 계급에 따라 엄격히 분리해서 지위가 높을수록 아래에 앉고요. 낮을수록 위에 앉습니다.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예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로마에서 봐야 할 건축물들입니다. 로마로 대상과 트레비 분수를 중심으로 판테온과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세계 최대 성당 건축물로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 여럿이 건축물을 설계했으며 수차례 설계 변경을 거쳐 힘들게 완성된 건물입니다. 부속된 예술품과 장식들로 르네상스와 바르코 시대를 대표할 많은 것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트레비 분수는 로마에 있는 분수입니다. 이탈리아 건축가 니콜라 살비에 의해 지어졌고 로마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분수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수입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기는 매우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 전통 중 하나입니다.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비로 던지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콜로세움은 로마의 상징인 거대한 건축물로 전쟁 포로의 검투사와 맹수의 전투 경기가 벌어진 원형 경기장입니다. 포폴로 광장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광장으로 핀초 언덕과 테베레강 사이에 있습니다. 민중의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판테온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신전으로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세우려고 지어진 신전입니다. 판테온은 단순해 보이지만 미켈란젤로도 격찬한 치밀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만들면서 로마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2 배찬입니다. 저의 독서심화 주제는 검투사입니다. 먼저 목차를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요. 유래와 분별, 투사의 종류, 투사 시합, 베스티아리,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정한 이유는 일단 우리 학교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제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차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미리 캔버스 사용해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그 로마 여행하는데 왜 검투사가 알아야 되냐? 그거는요, 로마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딱 봐도 콜로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에서는 뭐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뭘 했을까 근데 검투사가 나와가지고 검투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럼 콜로세움에 가서 뭘 하면 되냐? 그럼 바로 그냥 약간 좀 검투사 이거 알고 가면은 콜로세움이 저는 그냥 딱 예쁘고 아름답고 약간 좀 원형이다 보니까 약간 곡선, 유선형 그것 때문에 아름답게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책자를 가지고 가면 딱 해가지고 멋있는 콜로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에 이제 이렇게 다 디자인했고요. 컬러를 안 하고 흑백으로 한 이유는 콜로세움이 약간 칙칙을 해가지고 칙칙했으면 맞아요. 검투사가 경기를 하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피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흑백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쓴 것 중에서 좀 명대사 읽어드릴게요. 황제 만세 죽음을 향하는 자들의 경의를 표하옵나이다. 이렇게 딱 썼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독서 융합은 한겨레의 로마 관광 탑3 추천 책자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로마 깃발이랑 로마 문장 이렇게 딱 나오는데 로마의 깃발이랑 문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로마 풍경을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3 이렇게 탑3라서 이게 좀 꼴찌부터 이렇게 1등까지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파노폭으로 저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뭔가 좀 입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안 가봐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탑3를 추천하는 그런 세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여기 판테온의 소개도 쓰고 결론도 쓰고 호텔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관광지를 갔을 때 이렇게 호텔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금 전도지를 썼는데 이게 관광지에 많은 그런 많은
영적 전쟁 그런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관해서 이렇게 복음 전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지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이게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도 받고 그 관광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자를 발간하면은 이렇게 잘 편집도 하고 할 건데 제 얼굴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송민철입니다. 저는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 대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제목이 콜로세움의 연대기입니다. 그 콜로세움이 역사 같은 것들을 안에 담아서 이렇게 그려놨고요. 일단은 바로 표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콜로세움 그림을 크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려서 콜로세움이 어디쯤에 있는지 볼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안을 이렇게 펼쳐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그 80년부터 현대까지의 그 이런 일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안에 그려서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콜로세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가서 이제 이때는 콜로세움이 어떤 것을 했는지,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콜로세움을 갔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서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조선율입니다. 저는 이번에 독서융합에 바티칸 안에 있는 4개의 유명한 조각상들을 액자 안에 담아보았는데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라우쿤 군상은 1506년에 로마의 어떤 포도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서 플리니우스가 이 라우콘 군상보다 더 위대한 조각상이나 회화는 없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조각상들은 후기로 갈수록 역동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이처럼 라우콘 군상도 격렬한 몸짓, 주워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인데요. 이 조각상은 마리아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통을 중요시하는 다른 피에타들보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편안히 안겨있는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벨베데레 아폴로상입니다. 이 아폴로상의 특징은 아름다운 미와 육체가 특징인데요. 이 정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얼굴에 그려놓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은 5.17m라는 높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미켈란젤로가 이제 1501년에서 1504년 사이에 조각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다비드상은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반드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적을 무찔러야겠다는 열정으로부터 나온 용기를, 다비드의 용기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3 권기현입니다. 저는 일단은 책으로 했는데요. 저는 일단은 주제가 안내지인 만큼 이제 최대한 휴대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로마의 슈퍼 짱짱 멋진 건축물입니다.
일단 안에를 보시면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손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지도랑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그려놨는데요.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콜로세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써놓은 건 이제 조만인 라테라노 대성당입니다. 이게 표지랑 뒷면을 이렇게 대충 해놨는데요. 이게 대충 해놓은 이유가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이게 중간 이렇게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놔가지고 여기가 좀 더 부각되게 해가지고 좀 더 잘해 보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대충 그려놨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3 박찬입니다. 독서 융합 발표 자료로 이 로마 안에서를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은 빨간색이 로마의 이미지와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모든 글씨 색깔들을 빨간색으로 해놨고, 실제 이제 유럽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안내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당신에게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안에를 보시면 제가 비교적 좀 로마에서 그래도 유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축물 3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들어가는 문양들이 각각 건축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기하학적인 배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양들을 넣어봤고, 또 시스타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회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붓을 넣어봤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도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넣어봤고요.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신지입니다. 저는 미켈란젤로의 도시 로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만든 건축물들과 그림들을 주제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먼저 라테라노 건축물을 시작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 이르기까지의 교황의 길을 그려보았고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건축물들은 아니지만 다른 건축물들을 넣은 이유는 이 건축물들을 넣음으로써 이 위치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저는 책자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표시로 미켈란젤로의 건축가의 면모와 예술가 화가의 면모와 그리고 조각가의 면모를 담았는데요. 이렇게 망치로 표현된 것은 건축가의 면모로 표현됐고요. 이렇게 조각 칼이나 망치로 표현된 것은 조각가의 면모로 표현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붓이랑 팔레트를 표현한 것은 화가의 면모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한 성 베드로 성당을 시작으로 로마 재건의 첫 번째 결과물인 카피톨리노 광장을 끝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로마로 표현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명령을 듣고 제작한 건축물들이나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역사를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시면요, 로마 제국이 국교를 전환한 다음에 황폐화되고 또 현 성 베드로 성당으로 재건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카피톨리노 광장 역시 재건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후의 심판을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황의 권위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만든 최후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비드상을 보면요, 율리오 2세가 스페인의 왕과 손을 잡아서 피렌체를 정복시키고 몰락시켜서 메디치 가문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예인입니다. 저의 작품은요, 교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교황의 길이라고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교황이 선출할 때 걷는 길을 교황이 아닌 방문자의 시점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교황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형태 시점으로 표현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문자니까 일지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지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도 써 있고요. 그 날짜별로 어디에 갔는지, 어떤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행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6월달로 선정한 이유가 로마로 여행 간 날짜를 보통 보니 6월달 여름쯤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쯤에 많이 가시면서 그 날이 맑고 햇빛도 쨍쨍해서 되게 좋다는 평을 많이 들어가지고 6월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요. 그 일치 형식으로 되어서 1인칭 관점으로 보이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피톨리노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1인칭 관점이다 보니까 밑에서 위를 보는 형식으로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은 흰색 선들을 보실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일 박지원입니다. 저의 주제는 로마의 지도인데요. 제가 로마를 쓰고 저 색깔을 넣은 이유는 이탈리아에는 지역마다 색깔이 다 있는데 로마의 색깔은 붉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주로 담고 있어서 저 색깔로 제정을 했고, 콜로세움과 판테온은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템피에토가 있는데 이 템피에토는 브라만테가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린 8평의 작은 성당이고 또한 유명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고심해서 그린 성베드로 성당인데요. 성베드로 성당은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에 거쳐 여러 명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도맡아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안젤로 성은 히드리아누스라는 왕이 가족들의 묘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클레멘스 7세가 카를 5세에게 함락됐을 때 도피하기 위해 산타안젤로 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서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독서심화 작품으로 만든 작품의 제목은 르네상스 아티클 카탈로그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컨셉은 딱 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가장 매거진이나 잡지 느낌의 컨셉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의 처음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 RNSC가 그 르네상스의 약자로 이렇게 한 건데, 처음은 이제 그 회화 다음에 조각, 그리고 건축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일단 이 작품의 제일 큰 특징이라면 이런 글씨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이나 설명이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만듦으로써 좀 봤을 때 이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고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에는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이 제목과 그리고 작가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 그 제작 연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장소나 시대의 특징 그리고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작가의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들 아니면 이런 그 시대의 그 장르에 맞는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다가 이제 이해하고 싶으신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밑에는 재미로 저의 사진과 이력 그리고 인터뷰한 자료들을 넣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이런 걸 만들면서도 되게 뭔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또 중간에 또 이게 실증 나가지고 딴 걸로 바꾸고 싶기도 했는데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도 저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나 조각품이나 아니면 회화들을 많이 그려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끈기가 있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송지인입니다. 저의 작품 제목은 로마 하늘의 별입니다. 로마 관광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지도는 어렵고 복잡하시다고요? 로마 여행 전 어떤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팝업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팝업북을 준비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가 우선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지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팝업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술 이야기 7을 이번에 융합 시간에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정말 다양하고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건축물들을 돋보이게 하도록 이런 지도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은 책 형태로, 그리고 산탄젤로 성당은 열리는 형태로, 산탄젤로 다리는 이렇게 당기는 형태인 식으로 다 모든 작품에 팝업 상태를 넣었으며 이제 설명을 다 조금씩 넣었기 때문에 이제 다 쉽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엄청 많은 로마의 건축물들 가운데 특정하게 이런 아이들만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미술 이야기 7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축물이라던가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아이들은 꼭 넣고 싶었고, 이 발표와 이 작품 준비를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그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레비 분스라던가 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도 이제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색깔과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요. 동화책 형태를 내고 싶어서 이런 물감과 형광펜과 색연필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더 꼼꼼하게 읽게 되었고 로마 건축물들의 형태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강신영입니다. 저의 작품의 제목은 걸어서 교황의 길 속으로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의 주제는 교황의 길입니다. 제가 이번 독서 융합을 통해서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여행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소에 건축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로마의 건축물을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건축물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미켈란젤로의 건축물을 교황의 시점에서 교황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표현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화살표를 그림으로써 교황의 길을 어디부터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처음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어놓아서 좀 더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 캐릭터를 준비해서 같이 어디부터 순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곳은 라테라노 대성당인데요. 라테라노 대성당을 만들면서 가장 주의했던 점은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뒤에 건물들이 더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좀 인상 깊게 봐서 그걸 더 주의해서 그렸고, 두 번째로 가는 곳은 콜로세움인데요. 콜로세움은 원기둥 형태여서 굉장히 만들기가 가장 까다로웠고요. 그 다음에 카피툴리노 언덕에서는 이 바닥에 이 문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시스타 대성당에서는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담기 위해서 이거를 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이걸 입체로 표현하는데 건물이 되게 각져 있고 그냥 네모난 형태가 아니라서 만들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입체로
만들어야 좀 더 보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잘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도 위에 건물들을 다 이트로 만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황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이거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여기서 볼 수 있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하고 판테온하고 피렌체 전성당을 했는데요. 표시는 피렌체는 노란색, 판테온은 갈색, 성 베드로는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단 색칠은 일단 보고 했고요. 글씨도 알아보게 마커로 표시했습니다. 갈색이 피렌체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는 회색으로 표시할게요. 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문서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